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 영어 싫어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오늘은 어떤 걸로 저희를 괴롭히시려나. 미션이 또 어떤 게 올지 몰라서 약간 무거운 마음이 들긴 해요. 이거 할 때마다. 미션 드리겠습니다. 엄마표 영어 7년 차인데 책과 영어를 증오합니다. 수능 1등급 나오게 해주세요. 7년 차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걸 했다는 얘기인데 책과 영어를 증오합니다. 그러면 과연 책과 영어만 증오할까요? 약간 엄마와 함께하는 이런 과정을 증오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책과 영어가 누구랑 연결이 돼 있냐면 어머니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많은 시도를 하셨잖아요. 많은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억지로 끌고 왔고 뭐 결과도 별로 좋지 않고 어느 정도 시도까지 했는데 지금은 뭐 안 하죠. 책을 읽게 해도 안 하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뭐 레테 점수가 안 나와요, 아예. 아이는 자기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 하라 그래서 했는데 결과는 아예 망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태까지 그 겪어왔던 힘든 점이 이제 또 생각이 나겠죠. 이 상황이 이제 쉽지 않은 거는 저도 이제 보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환경에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제 어머님과 뭔가 영어나 학습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여태까지의 어떤 경험에 의한 증오라고 표현되는 그런 감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에서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지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증오를 한다는 거는 약간 억지로 뭔가 시켰다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어떤 거를 보냐면은 이 책은 만약에 완전히 어린 나이 때부터 이게 했다 하면은 아이들이 대체로 이야기 책을 좋아한다라고 저는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약간은 뭐 통계적으로 이제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이런 걸 봐도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책을 좋아한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를 들이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 가능한 형태의 책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강제로 읽게 했다든가 혹은 흔히 말하는 단어 암기 이런 게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단어 암기 같은 게 이제 맥락이 없이 그냥 생짜로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실효가 없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단어 리스트를 이제 주고 외우게 하는 거죠. 하는데 한 번 보고 땡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근데 아이가 이게 단어 리스트 한 번 외웠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정신력이나 시간이 요구가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도 스스로 느끼는 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단어를 거의 뭐 대부분 어느 정도 맞췄어도 다음번에 뭐 한 달 지나고 보면은 단어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으면은 이 고문이구나. 이 영어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난이도를 너무 높게 했을 것 같다가 아마 큰 요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맥락이 없는 암기 이게 단어든 뭐든 간에 이거를 주입하려는데 실효가 없었던 거를 많이 반복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행되어야 될 게 부모님도 원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가 영어를 뭐 못할 수는 있는데 7년에서 못할 수는 있죠 어느 정도. 그런데 증오하게 된 데까지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요거를 점검을 안 하고 그냥 같은 사람끼리 쭉 진행을 한다면은 아마 반복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책을 좋아한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또 쉬운 건 뭐냐면 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정자세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책은 정자세로 읽어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자세라든가 아니면 눈과 책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일단은 컨트롤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컨트롤이 싫으니까 책이 싫어지는 거죠. 책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싫은 거죠. 그리고 나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한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이해를 했냐? 아니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할 때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처음에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되면 책을 또 읽어볼 수가 있는 건데 아이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발음도 틀릴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잖아요. 황당하게 읽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을 준다.
그러면은 금방 책이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표현하거나 일정 부분 나타냈는데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비슷한 방법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책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원서라는 책을 읽는데 그 과정이 영어 공부라는 거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영어 공부라는 자체가 싫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어 공부하고 책 읽고 원서 읽는 그 과정 자체가 어머니랑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랑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이 싫겠죠. 그럴 순간에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으나 책을 싫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어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의 피드백이 나왔을 텐데 부정적인 아이가 이거 싫다 이런 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마도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왜 이런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거를 나타냈을 때 왜 그걸 유지했을까. 전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아마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싫다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방법대로. 아마도. 왜 그랬을까? 저는 거기에 일정 부분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굳이 말하자면 가능성으로 보면 이제 지도 방법이라든가 아이와 이렇게 소통하는 데에 어떤 아이가 책과 영어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이 돼 왔잖아요. 7년 동안. 그러면 이거는 반복적인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피드백을 줬을 거 아니에요. 뭐 싫다 아니면 뭐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런 게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진행했다고 보면 이거는 스스로 정화할 수가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방법적인 것이 누군가가 이걸 좀 판단하거나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적게 보면 이제 아이의 영어 공부 그리고 아이가 책을 대하는 태도 그거지만 좀 크게 하자면 아이와 어머니나 부모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에 관한 것에 한정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그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7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거는 일정 부분은 스스로 이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뭐 고쳐보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내부에서 즉 아이와 아니면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 내에서 이거를 어떤 요인을 판단하고 알아내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상담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많이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많이 봐왔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보면은 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개런티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상담적인 부분을 일단은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좀 더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이와 어머님 또 부모님이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 그러면 거기서 뭐 잘된 거 있다 잘못된 거 있다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황이 정리가 일정 부분 돼야지 나머지는 뭐 할 수가 있지. 공부라든가 뭐 수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그 이전에는 이걸 시작하는 거는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월 지출 가능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이거를 아이를 계속 어떤 그 학원 같은 데나 뭐 교습소나 공부방에 계속 보낼 수가 없는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이거를 몇 달치를 세이브를 하겠어요. 네. 20만 원 몇 달치 세이브 해갖고 지방의 강자들이 있죠. 교습소나 공부방.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했는데 약간 학원에서 팀장급. 내가 이 학원계에서 약간 인정받고 경쟁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난 스스로 독립해서 차려도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공부방이나 이런 거, 교습소 이런 거 차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이제 그 지역의 강자. 이분은 좀 정평이 났다. 네네. 어떤 걸로 정평이 나겠냐? 관리가 돼야 되고 아이들을 잘 읽는 거에 정평이 났다. 이런 분들을 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모아요. 몇 달을 모은 다음에 그런 데다가 뭐 적어도 한 3달 정도라도 보내봐서 그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성과가 있길 바라진 않는다. 기간 동안에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파악해서 청사진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서. 네. 예.
그 정도로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 뭐 감정적인 응어리들을 조금씩 뭐 회복 중이다. 아예 막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회복 중이다. 그리고 지방의 강자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찾았다. 근데 그 교습소의 원장님이 두 분이다. 그러셨을 때 두 분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그 아이가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도하실지 요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영어로 공부를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걸 많이 시킬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다. 아니면 약간 강도가 있어가지고 나 좀 공부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가는 거는 지금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 안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약간 제가 예상할 때는 일기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영어로. 그래서 약간 감정적인 걸 간단한 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뭐 영어 공부를 했던 역사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관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책을 좀 열심히 노력해서 읽는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쉽지가 않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수월하고 약간은 좀 정신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는 그런 아주 좀 쉬운 책 정도? 그런 거를 읽는 옵션을 주겠죠. 아마 안 읽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방식이 지금까지 해왔던 영어 교육 자기가 받은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똑같은 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인풋보다는 아웃풋 쪽으로 많이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 뭐 자기 마음을 영어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좋고 싫어하는 거를 이제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아웃풋 위주로 뭐 일기 쓰기 형태라든가 이런 쪽을 좀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좀 많이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 영어 싫어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면 그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봐요. 이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나 여기서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여기 오는 거 사실은 싫어요? 나 영어 공부 싫어요? 나 영어 책 싫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애가 더 영어 책이 싫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발산할 수 없다. 그런 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그걸 자체를 뭐 영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영어로 I don't like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거 자체의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공부나 영어에 대한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걸 한글로 하든 영어로 하든 그리고 그거를 들는 사람이 이제 영어를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된다. 아이가 영어를 싫다는데 그걸 내가 바꿀 거예요?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변할 수 있는 거는 온 이유는 있을 거고 아이가 정말로 막 100% 아무 이유가 없고 난 여기 온 이유가 없다. 난 여기 오는 게 진짜 싫다. 그러면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고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는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그걸 끄집어내서 아이를 지도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뭐 지금 전제 자체가 일정 부분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강조시키고 그걸 좀 키워내고 동시에 아이의 그 자유로운 뭐 부정적인 감정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죠. 저도 그 과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 아이한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됐다. 어느 정도 이제 힐링이 좀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 책 읽기나 영어가 굳이 뭐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좀 노래 같은 거 듣기? 예. 책 같은 것도 더그맨 같은 거. 그림만 봐도 대충 알거든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네. 오늘 그림만 보고 가도 돼. 보고 가. 이러는 거 좀 할 것 같아요. 노래 같은 거 좀 듣고
미니언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미니언스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 영화가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약간은 그 조그만 애들이 이런 거. 그래서 다 알거든요. 그림만 봐도 영상 효과음도 듣고 좀 보고 가 이런 걸로 좀 해서 굳이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를 실천을 좀 해보면은 해방감 이런 거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교습소에 선생님이라면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수능 1등급은 생각하지 마셔라. 그걸 생각하면 더 망가진다. 저한테 만약에 배우기를 원하신다면은 저한테 이 수능 1등급 그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만드는 거를 요구하지 마셔라. 만들어 주려고 최대로 노력할 건데 그거를 기대하시고 접근하면은 더 망가진다. 아이를 맡긴 어머니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기대 안 하고 싶은데요. 기대를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기대를 했으니까 사실 보내는 건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생각이 아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상황을 좋게 해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느 정도 수능이 나올 때까지 진짜 간다. 내가 그 방법에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죠. 어머님이 어떻게 아이 지도하셨냐, 어떻게 했는지 알고, 그러면은 그 상황이 잘 되고 잘못된 걸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걸 막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이냐? 잘 모르겠어요. 교습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 기분 나빠서 애 데리고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상황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애가 지금 뭐 나가든 말든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하려면 일정 부분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바꾸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듣자마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거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아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뭐 이제 당연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수능 1등급 나오면 좋죠. 저도 당연히 그걸 바랍니다. 제가 같이 공부한 아이가 성적 나오면 당연히 좋죠. 저도 기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지금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아마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는 단기적인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거는 잘 되기가 힘들다. 더 그르치는 거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과거의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쳤을 때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인데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학생들이 온 적 있어서 뭐 꽤 많았죠. 그래서 이제 고3 졸업할 때까지 가르친 적이 꽤 많았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잘된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은 학생들이 잘 됐고 어떻게든 1등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도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했던 친구들은 그 기대한 만큼 충족이 안 될 때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중간에 거의 다 손 놓다시피 했다. 맨정신으로 못 살았다 걔네가.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아이가 뭐 지금 고3, 고2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능 1등급이라는 구도를 진짜 적용을 한다면은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은 아마 그 과거에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애들처럼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원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 굉장히 역설적이겠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다. 요거를 납득을 못 하시겠다 하면은 죄송하지만 이제 저는 못 하겠다. 이 그 상황에서는 지도를 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조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이거는 뭐 잘못된 생각이니까 내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극강의 교습소의 신이다.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일정 부분은 이제 부모님의 생각을 그나마 어느 정도는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틀 수 있고 그 아이와 부모님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자 보내고 전화 드리고 아니면 대면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노력을 취할 것 같아요.
이 굳이 따지자면은 커리큘럼이라고 하면은 어떤 공부 방법이라든가 책을 얘기하는 건데 커리큘럼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20%만 힘을 주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감정적인 부분, 부모님과 아이가의 관계, 그리고 제가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관계를 80%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습서나 이제 그 공부방의 장점이 좀 유연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학원 그렇죠. 체제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몇 달 세이브 돈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연속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것 같아요. 대체로 이런 분들이 좀 애착이 있으시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이 아이를 뭐 일주일에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이렇게 뭐 정규 시간 꽉 채워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한 30분이라도 예, 불러서 그냥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시간 보내주실 수 있겠냐. 금액은 좀 조정을 좀 부탁드린다 하면은 아마 대부분 될 거예요. 그쵸. 지금 요런 상황을 보면 참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좀 이거를 일찍 좀 다른 방향을 찾거나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마음은 사실은 굴뚝같아요. 솔직히. 예,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가 이제 책 읽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있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 마음에는 원서 읽기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원장님들도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납득이 되니까 결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거를 시키시려는 분들도 또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한 말씀 해주시면. 자, 아이가 일정 부분 뭐 원서책 읽기, 뭐 엄마표 영어를 싫어한다고 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님 스스로를 좀 살펴보시라고 저는 한 번은 뭐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혹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혹여나 이제 부모님의 지도 방법이 아이가 책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책 읽기 방식의 엄마표 읽기라고 하는 방식의 장점은 아이가 자기한테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맞춰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맞춤형의 장점인 체제에서 자기한테 안 맞는 방법을 강요받는 식으로 지도하는 거는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법을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게 원서 읽기도 이제 접근 방법이 여러 개잖아요. 뭐 읽는 것도 그냥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고 들으면서 읽을 수도 있고 뭐 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걸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상당수 경우에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다. 아이한테서 아이를 관찰하시면 이렇게 보는 바이고요. 그게 정 안 된다. 내부에서 해결점을 못 찾겠다 하면은 잠깐 쉬었다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약간은 아이가 정말 저는 이제 이 어떤 학습이든 간에 증오하는 정도까지 가면은 이거는 지속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잠깐 싫을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있는 일인데 증오하는 정도까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유지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럴 경우는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혹은 외부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